이재명이 어제 그 화천 대유와 관련해 최초의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인지 유감을 표현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말을 했는데 안타깝지만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가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된 지 유동규가 하루 만에 30분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지만은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가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을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로 그것이 드러났고 일부는 받았고 그렇고 또 이 검찰이 지금 대장동에서 벌어진 일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의 손해를 입혔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구속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사과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한 전 직원이 뇌물받고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일개 허접한 민간인, 그야말로 건설 관련 경력도 없는 공직 경력이 전혀 없는 민간인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도계공 사장 직대, 그리고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고 그 화천대유 성남의 뜰 등에서 핵심적인 판을 짜도록 지 밑에 이 문제적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보낸 변호사 회계사 한 명을 거느리고 그 세 명이 이 판을 다 짰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과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얽혀왔고 그 형이 유동규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언급을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전 직원과 대통령 관계처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느냐. 유동규를 그야말로 공적 세계로 끌어넣었어. 공적 지위에 앉힌 사람은 이재명 자신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전무후무한 권한을 유동규에게 부여했고 유동규는 그렇게 판을 짰다. 그리고 유동규가 짠 판을 상식적으로는 이재명이 몰랐을 수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노벨이 화약을 발명했고 설계했다고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게 될 수 없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땅을 헐값에 수용당한 대장동 원주민들, 바가지를 쓰고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원래 자신의 몫이 되어야 될 수천억을 화천대유에 빼앗긴 성남 시민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 책임이 없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의 이런 기자회견을 부하와 민간업자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뻔뻔한 자에게는 답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해서 즉각 착수해서 이재명의 관련성을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유동규라는 사람이 도대체 저 허접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무슨 견안으로 저 지위에 올라가서 저런 일을 했는가는 삼척동자도 이재명이 그렇게 시켰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이재명과 여당 측은 이 관련자들 지금 40명의 국감 정인 채택을 거부하고 특검도 거부하느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자, 대장동은 이재명이 자기가 설계했다고 2021년 9월 14일 국회 소통관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습니다. 현재만큼 대거 확산되기 전에 자기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 공영개발 포기 로비를 하던 민간 사업자들은 닥쳤던 개가 됐지만 성남 시민들은 수천억대의 이익을 확보할 기회가 됐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실무자로 도시주택공사 임원이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그렇게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휘부를. 이재명은 이래놓고 화천대유 의혹이 확산된 뒤 9월 27일 화천대유는 토건 세력과 결탁한 국민의 힘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10월 4일 또 말을 바꿔서 제가 소관하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연루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의 민간 독식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은 역부족이었고 국민 여러분을 상피케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마치 일본 천황처럼 말했습니다. 자, 이러던 이재명은 사실 2014년 1월 23일 날 대장동 개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대에 공급을 해서 아파트를 판교 테크노밸리 근로자 배후 주거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교 인근 아파트 시세와 다른 택지 개발, 지구 분양가, 그리고 대상지의 조성 원가 등을 고려해서 경제성, 사업성 등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분양가 1,100만원에 분양하겠다던 가격이 아파트는 평당 2,047만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3,440만원에 분양되었고 화천대유 투기 세력은 1조 가까운 폭리를 취했습니다. 자, 공공성을 앞세워 원주민들에게 평당 280만원에 사들인 땅은 택지로 바뀌어 평당 1950만원에 업자에게 분양이 되고 원주민들에게는 감정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바가지를 세웠습니다. 행명 21이 주장하는 이 평당 700만원 아파트를 국가가 원가로 건설 판매하라는 주장을 외면하고 이 아파트가 평당 3, 4천만원에 분양되는 이유가 화천 대유 게이트 같은 지자체, 정치인, 법조인, 부록가, 건설사들의 폭리 때문이다라는 게 이번에 성남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은 특혜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황당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입만 열면 5,503억의 이익을 환수했다 이러지만은 그는 환수받은 대장동 돈 1,822억, 아마 이거는 임대 아파트 부지를 팔은 돈으로 추정됩니다. 그 1,000억으로 성남시가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나눠먹기, 코로나 핑계로 나눠먹는데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가지고 공익 환수했다 하지만은 이 5,503억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원래 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나마 임대주택 부지 등을 팔아서 만드는 현금을 가지고는 코로나 때 1,000억을 후임 원수미가 나눠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재명의 후한무치한 부분을 볼 때 이재명은 이제 여권과 자기를 하나로 끌고 가가지고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는 후한무치하게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의 잘못이라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관리하던 수많은 직원 중에 하나라고 유동규를 이렇게 처리해버려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치적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지지할 거다. 그러니 이 와중에 자기가 1등이 되고 있지 않냐, 압도적 민주당 경선에서. 그리고 남은 경선도 보나마나다. 거의 내가 후보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좋으나 싫으나 할 것 없이 나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낙연 측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제보가 많다. 경선이 끝나도 내년 3월 9일까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대장동 논란이 거세질 경우에 대선 구도가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후 정치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낙연도 어제 본인이 자기 입으로 내년 3월이 대선인데
여야 모두 걱정과 불안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남시의 백현동의 식품개발연구원 부지도 결국은 특혜 의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엄청난 돈을 갖다가 벌어먹었다라는 특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민간 사업자 분양 수익이 3천억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식품개발연구원 부지가 그 뒤에 옮겼죠. 지역으로 지방으로 갔죠. 공공기관 이전으로. 그 자리가 바로 산밑인데 제가 옛날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조금 언덕백이라서 고도가 높이 올라가니까 그걸 갖다 땅을 파가지고 옹벽 아파트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자연 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대 변경을 하고 임대 부지를 일반 분양으로 바뀌어. 자, 이재명이 고시권자로 이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대장동에 6개 블록을 갖다가 시행을 했던 총 12개 중에서 절반가량인 6개 블록을 시행을 했던 제일건설, 유명하지 않은 좀 무명의 건설사죠. 이 제일건설이 자회사하고 시행사 지분투자 방식으로 건설을 해서 4,421억의 막대한 분양 수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만 건설회사가 영우홀딩스라는 제일건설의 자회사가 A578 블록에 3,236억을 갖다가 이득을 얻고 또 나머지 A346 이 블록은 HMG라는 제일건설 관계사가 HMG에서 설립한 시행사의 지분을 47.5%를 보유하면서 지분 투자를 해서 또 여기서 1185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참가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시공능력 순위 10위 이내에 건설사가 지금 아파트를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7년 4월 추첨 입찰을 할 때는 이 조항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일건설이 당시에 시공능력 37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용지를 납찰받은 업체는 최고가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려고 제일건설이 HMG를 내세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경쟁 입찰로 땅을 산 회사도 엄청난 이득을 얻었는데 자, 이 두 회사 영우홀딩스와 HMG 관계사가 설립한 시행사에서 결국 제일건설이 합쳐가지고 4,421억이나 얻은 것도 이것도 제일건설이 여기 들어가서 추첨이니 뭐니 해서 됐다지만 여러가지 의문이 남는 겁니다. 성남시는 임대 비율을 최저로 낮춰서 화천대유의 개발 수익을 엄청나게 키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용지 비율을 15% 최저로 낮추고 심사위원 4명을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로 채우고 그리고 시행자를 하루 만에 화천대유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자, 공모 단계 이후에는 구역 이름에다가 판교라는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익성을 높여주고 용적률을 180%에서 185, 195%로 상향해주고 인기가 많은 85평방미터 이하 물량을 575가구를 추가로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남시가 임대주택 용지 비율을 낮춰주고 그리고 용적률을 올려줘서 화천대유가 아파트를 더 지었고 판교 대장이라는 개발 사업이 원래 명칭이 아닌데 그런 명칭을 넣어줘서 수익을 높여줬다는 겁니다. 천하의 도둑들입니다. 이재명이 관련성 의혹에 대해 대장동 말고도 지금 백현동 개발한 그 옹벽 아파트 부분 또 제일건설이 대장동에 들어온 부분 화천대유의 개발 수익을 얻기 위해 해줬던 부분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